매트랩의 정석 8장 다항식, 커브 피팅과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론적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근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근사를 할 때 보통은 직선으로 근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항식으로 근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EX승 형태의 지수 함수로 근사를 한다던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보관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는 이제 실험 오차 등을 고려해가지고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올지 이론값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. 우리는 이 장에서는 일단 가장 흔한 근사 방법으로 사용되는 함수인 이 다항식에 대해서 얘네들의 특징과 관련된 함수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브 피팅은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그냥 함수를 찾는 과정이겠죠. 근데 오차 최소화에 유용할 겁니다. 몇 함수 이런 데도 자주 사용하고요. 그래서 아마 영상은 5개 정도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다항식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트랩 창을 켜고요. 명령 창에서 우리 많은 걸 할 겁니다. 일단 다항식이 뭔지는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다고 한다면 x의 k승 지수 형태와 거기에 상수 곱해진 뭐 ak의 x의 k승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함수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1x 빼기 5 아니면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뭐 이런 건 다 다항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그 다항식을 그냥 표현하는 거는 이 행렬을 사용하는 매트랩 특성상 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트랩만의 표현으로 다항식을 나타냅니다. 예를 들어 내가 8x 더하기 5를 표현하고 싶으면 행렬에 8을 적고 이제 5를 적은 다음에 내가 이거를 떤 문자로 두게 된다면 이 p는 8x 더하기 5를 나타내는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곧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이제 내가 3을 넣게 된다면 8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형태로 다항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도중에 0을 넣게 된다면 그 차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80053이라 적으면 3 더하기 5x 더하기 8의 4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에 어떤 x의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올 겁니다. 근데 이 함수값이 뭔지 궁금할 때 우리는 함수를 하나 이용하는데 그 함수가 바로 폴리발이라는 함수입니다. 폴리발. 그래서 내가 여기 다항식을 적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할당한 수,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에 2를 넣고 싶다면 그 할당된 수를 뒤에 적어주시면 우리는 그 다항식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다음과 같은 다항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. 좀 더러운데요. 다 나중에 이렇게 더럽게 해둔 이유가 밝혀질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오차 함수인 것 같은데 오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내가 얘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 9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궁금하다고 쳐요. 그러면 홀리발이라 친 다음에 그 다항식을 적고 그 함수값 그 9를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. 물론 지금 내가 직접 9를 넣어서 확인하기엔 좀 복잡한 결과지만 뭐 아마 맞을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다항식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이제 특정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그 값 안에도 행렬을 넣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마이너스 1.5부터 0.1 간격으로 6.7까지의 이 83개의 수들을 내가 x라고 더블 변수를 하나 잡은 다음에 y를 내가 폴리발에서 px의 형태로 잡게 된다면 이 83개의 값들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 값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내가 플로팅
그냥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오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오죠. 이 극값이 4개니까 오차함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.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다항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x제곱은 0은 x는 0 근 하나밖에 없죠. 뭐 중근으로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2개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의 근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바로 루츠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고 뭐 내가 어떤 그 루츠에서 내가 여기에 다항식을 넣게 된다면 그 해를 주겠죠. 그래서 아까 앞에서 썼던 이 p를 제가 이렇게 얼에 넣어보게 된다면 이 p의 근들이 5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최대 5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나올 건 예측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 2차 방정식이라든가 다차 방정식들의 근을 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다항식의 사칙연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 사칙연산을 할 때는 차수만 잘 고려하면 됩니다. 클리어 하고요. 예를 들어서 P1이 3 15 0 10 이런 형태라 칩시다. 이건 5차 함수인가요? 6차 함수네요. 6차 함수가 있다고 치고 P2는 좀 차수를 줄여서 한 3차 함수? 3차 함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3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. 제가 P1과 P2를 더하고 싶어요. 그러면 내가 만약 그냥 더하기를 하게 된다면 행렬 크기가 안 맞으니까 더하기가 안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둘을 더하고 싶다면 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. 그래서 얘는 현재 P2는 4개의 원소가 있고 P1은 7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0 3개를 추가한 다음에 P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위치가 다 맞아지겠죠. 그래서 P 값이 이 3206이 이 P2 자리에 들어가야 돼서 3이 이제 마이너스 10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.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럼 이게 실제 다항식의 계산과 맞아 떨어지죠.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. 곱셈도 할 수가 있는데요. 곱셈을 할 때는 좀 더 간단합니다. 그 곱셈은 그냥 이 C라는 걸 두고 컨버 함수를 쓰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다항식 2개를 쓰면 됩니다. 다항식 1, 다항식 2. 이런 형태로 쓰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P1, P2를 이렇게 넣게 된다면 좀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좀 차수가 많이 큰가 봐요. 상수항만 비교해 봅시다. 이게 6이랑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240이 나오는 건 뭔가 엄청 틀린 것 같진 않아요. 나눗셈을 할 때는 이 dconv 함수를 사용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u라는 이 다항식을 2x 3승에 9x 제곱에 7x 빼기 6 이런 형태로 잡고 v를 x 더하기 3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제 u를 v로 나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a, b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면 u, v 하면은 a, b를 각각 구해줍니다. 이때 a는 몫이고 b는 나머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은 이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나왔겠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눗셈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미분인데 1분만에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미분을 할 때는 그 다항식의 곱의 미분과 그냥 다항식의 미분 그리고 몫의 미분을 할 수 있는데요. 그냥 미분은 홀리 데어 p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. p가 정해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그리고 내가 두 개의 다항식 A, B를 곱한 형태라면 홀리 there 한 다음에 두 개의 다항식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몫의 미분법을 할 거면 그 V분의 U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V분의 U를 표현할 수가 있고 몫과 이 나머지가 마찬가지로 ND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